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저자와 원소가 대혈전 관도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도대전은 저자가 숙적이던 원소를 격파하고 삼국시대 최강의 세력으로 자리잡은 결전이었습니다. 원소는 관도대전을 패배로 원소는 망하지 않았지만 저자가 대시를 고치는 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고한말 소문 지내던 전국 인재들이 거창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조의 패권이 시작되었습니다. 관도 조조는 오소 습격으로 되되는 관도 전투 전으로 크고 국지간 전투가 여러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호사가들은 이 전투를 관도제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관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역이라는 의미의 관도 전역 또는 연주 전역이라고 부르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도대전 이후부터 적백대전 시점까지는 조정이 최성기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199년 원소는 마침내 역경면에서 농성유기던 공론창을 섬멸하고 후방의 북방을 평정하며 유지를 차지하였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편 조조는 196년부터 3년간 원소를 재기불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포 세력을 섬멸하였습니다. 조조 세력과 맞닿아 있는 세력은 원소 외에도 원소의 객장, 유비, 강동의 선책과 함종의 장룡, 서랑의 마등, 입주 유정이었습니다. 당장 예군이 아니었습니다. 원소 세력은 공론차를 평장으로 기주, 유주, 병주, 청주 4개 주를 차지하였습니다. 조조 세력은 연주와 서주, 예주 일부를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하북 사주에 세력을 갖고 있었던 원소는 훗날 조조의 아들 조비가 그를 인정했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였습니다. 이제 원소는 대입을 이루기 위한 남지를 해야 하였습니다. 그러려면 조조가 있는 연주, 서주, 예주를 지나야 하였습니다. 원소가 하북 사주를 얻었다고 한들 과연 관도대전 직전 당시 조조보다 세력 비로 압살할 정도로 압도적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지 역경노의 공천차를 제압한 직후라 군사 조직에 관해 훈련 능력에 대한 의문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통 병합한 조위 군사들은 기존인 군사들과 다른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새 훈련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였습니다. 즉 군대의 수는 불어났지만 통합훈련은 약화되었습니다. 군사가 동쪽으로 청주 서쪽으로는 병주의 지배권을 주장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요지까지 손에 넣어 3년 동안 역경에 포위당하여 시베리아를 이룬 공전차를 격파하여 하북 평원의 면목상의 지배권을 장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지 원소 세력권은 탁, 광양, 의양, 우평에만 위치했지 대부분 지방 세력가들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요지 동쪽 지역은 동년이 장악하고 있었고 선원고와 염려 같은 이들 역시 조주식에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병주의 경우에는 조조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지만 해당 인구가 매우 적은 변경 지역이기도 하였습니다. 원소가 행선의 흑산정 전 집단들 다수를 격파하고 조조가 고관을 병주서서를 임명하기로 했지만 흑산적의 리더이자 공산차의 동맹 장령이 아직 상산의 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병주 전역을 평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주 또한 원담의 현해와 공을 축출해서 지배 영작이 외양거로 한정된 것을 보이며 오히려 조조 측 군부인 장패가 공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조조의 세력에 비하면 원소 세력은 군사 조직의 다함력에 떨어졌습니다. 당시는 중앙정부를 장악한 조조와 개북이 동삼사를 별도의 맞고 자격을 얻은 원소 사이에 청주의 지방 군벌에 대한 경쟁적 개입전이 벌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장광태서 하기에 의해 관생이 회의되는 상황을 원색에 결코 덜거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조조는 연주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주와 사려 지역은 호환의 중심지역 상당한 시해를 거치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
황제를 끼고 권력을 장악했던 이덕 박사 장경이 부하들이 배신들로 피살되거나 전당들이 토벌되어서 세력군에 들어갔습니다. 서주까지 여포 세력을 쟁벌해서 자신에게 위협적인 세력을 주는 핵심 지역에서 모두 축전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원소의 기주를 제외한 하북이나 조조의 증오이나 전쟁을 황폐해진 것은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조조는 협력자의 이점을 끼고 원수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조조가 찾아온 증오인 지역의 땅들은 찾아온 하북 이상으로 심각하게 결혼하는 피해를 겪은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장안 근처의 삼보 지역은 이각 각사가 벌인 삼보의 날로 초토화되었습니다. 다경 땅은 통닭이 파견 이후 재개되지 않았으며 서우주는 조조가 193년에 초토화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습니다. 잠재력은 충분했으나 건도되는 기준으로는 하북에선 기준으로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예주의 경우 이시 고향인 예난군에서 운세의 보험에 반란을 일으킨 등 조조 역시 자신의 영토를 완전히 저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결론을 종합해 보면 건도대전 당시 원소의 세력은 건도대전 전후의 기록이 명시된 것에 비해서는 조조의 세력을 압도하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소의 세력은 기주를 확실히 지배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확장되지는 못하였습니다. 북중국 패권을 원소가 확실히 잡았다고도 보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조는 협천자의 이점을 이용해 그를 향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양면 공격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원소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을 보고 시간을 오래 끌 생각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원소의 동맹이었던 형주서사의 편, 형주 남부 사고인 행남서 팔랑을 이끈 장사 대수 장사를 몇 년째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수 황제는 북쪽으로 우왕구를 비롯한 가마성 일대에서 공동 청강하루의 선책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육패의 끝맛부린 장수와 그는 조조에게 귀구하는 등 유표는 조조의 천자 유포 세력이 적에 있어서 이를 수습하고 평정하는 데 바빴습니다. 물론 유표가 이걸 수습하고 다시 광된 세력을 구체하긴 했지만 그때는 이미 건도대전이 끝난 이유였습니다. 즉 후방 교란의 임무는 유표가 아니라 오히려 200여만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원소의 관도대전 계신 야간적으로 상대로 한 공세라기보다 자신과 대적할 만한 만만치 않는 적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공세였습니다. 협천자의 이점을 낀 조조가 충분히 세력을 굴리고 안정하기 이전에 자기 심장을 치르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원소는 조조가 당장 상대하기 힘든 거대 군대를 모았습니다. 애초에 청주를 맡고 있었어야 할 원단이 그와 동행했다는 것 자체가 원소가 동행 가능한 모든 병력을 다 모았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거지인 예조 연안군 천자가 있는 허연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된 배가 그의 장소들이 아니라 독립적인 세력의 유백이라는 것을 조조는 상대하는 주공세에서 병력을 많이 빼낼 여유가 없음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관도대전 개시 당시 조조 역시 원소보다 유일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후방의 급파 선책이 위협적인 위협이 있었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잠재적인 쪽으로 역사적인 상태에서 전쟁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장수와 마등을 포설해서 그나마 관서와 형주 방면의 위협을 줄이긴 하였습니다. 병력 배치는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조조의 세력군이 고원의 중심지이긴 했지만 상당수의 영토가 오래 전랑으로 격해진 상태에서 군사와 동원력 복군 면에서 원소에게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원소는 북방의 인력들을 보살하여 외부의 위협을 줄이고 오히려 완적 등의 대마민족을 자신의 군사로까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천자를 위해 명분을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 조조의 이점이었습니다. 원소가 견문을 돌려 조조를 황실을 육면을 역적으로 결정한 실정과
저주에 의한 동성이의 실명의 대수쟁 사건이 겹쳤습니다. 이 동성 사건이 이런 생명자의 유비를 원소가 영임하였습니다. 오히려 원소의 명분의 힘을 실어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원소나 저조 반도대전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적인 투입 병력은 사사사건의 10만 대 1만으로 저쪽으로 원소군의 10배 이상의 병력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배송진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배송진의 지적으로는 저자가 처음 군을 일으켰을 때 이미 군사 우천이 있었고 청주의 황건적으로 군만을 얻고 항복에 의한 병들만 30만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건제로 구성된 청주방의 숫자는 그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수만 명 이상은 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송진은 그 외에도 저자가 수없이 적과 이상해서 이거는 평탄한 것은 일일이 기재하지 못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비록 정돌전에서 손상된 구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처럼 적은 숫자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적의 예봉을 꺾고 결전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원소가 수십 명의 걸쳐 영체를 구축하며 저조군을 둘러싸려 하였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맞섰다는 기록과 아주 압도적인 이렇게는 아니었고 그런 군사가 심히 적을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소에게 만약 10배의 군사가 있었다면 위치상 저조는 전력을 기울여 수비하며 출입을 단절해야 하였습니다. 저조는 상황 등을 보내 원소군이 군량의 운명수로를 넘겨하였습니다. 저 역시 또한 친미에 출전하여 손은경 원소가 신임하는 손은경 장수 등을 공격하여 돌아왔습니다. 원소의 역량으로 이를 어찌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군사가 12 적을 수 없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거기에 여러 책에서 이르기를 저조에게 죽은 원소의 군사가 8만 또는 7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8만 명이나 다는 없는데 이들을 수천 명으로 여기 포로할 수 없는데 원소의 대부분이 모두 순수히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역량으로 그들이 제어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군사가 심히 죽을 수 없다는 것은 세 번째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배성주의 근래에는 저조와 원소의 병력차는 과장하였습니다. 저조의 병력은 적은 숫자를 적어 저조의 상권을 과장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소군이 10만이었던 저조군은 5만 정도 되었다는 것이 추측입니다. 그리고 무제기에 나온 1만 명의 병사들도 3월에 가까운 부상들을 기록으로 저조가 동원한 병력 전체가 아니라 일단 진병을 늘려 대치하다가 회전이 패고 판도를 밀었을 때 당시 전황을 얘기하는 것으로 관도에 뒷거리에 있는 농성 중의 병사들만 징하는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배송제의 지적은 확실히 타당하지만 일단 병력이 축소 기록됐다 하더라도 여의 두셋은 부상병에는 비록 전투의 패배와 같은 큰 타격을 받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저조군이 그때는 멀리가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일부에서 70만 내지 40만이라 저조군까지 대폭 과장하고 있습니다. 서구군의 원소군의 병력수에 대한 소수 의견이라 배송지가 주세로 인정의 의진시에 의해서는 당시 원소군을 보면 5만의 기금 8천으로 또 5만 8천이었다고 비교적 적은 규모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성은 이를 반박하고 배송진은 선성의 반박 내용까지 같이 실으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하였습니다. 저조군 연만성과 마찬가지로 심리생계 본 것 같지 않습니다. 야간 저조군보다 원소군의 숫자가 많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조로서는 그 상대가 환경적 같은 무합 규칙이 아니라 항상 경계했던 원소였습니다. 심리적으로 더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년 봄 2월 조공리 황군의 참읍 연주 삼양군 참읍에 이르렀습니다. 장량의 장수 양추가 장량을 죽였습니다.
수고가 양주를 지키고 그 머리들이 원수에 붙었습니다. 사견 한역은 야황현 일대에 조단하였습니다. 여름 4월 진권하여 황하이 음하고 서원 조인 자인에게 황하를 건너 이를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고는 장량이 장사 서롬 하는 것을 무상을 넘겨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은 그를 이끌고 북쪽으로 가서 원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구원을 청하라 하였습니다. 사원 조이가 경상에서 서로 조이에 교자는 수고군을 대파하고 수고를 참수하였습니다. 마침내 구원이 황을 건너 사경을 포위하였습니다. 서롱 무상의 우리를 이끌도록 항복하였습니다. 열애에 포함하였습니다. 오참으로 해군하였으며 이충을 하나의 뜻으로서나 하복의 위를 맡겼습니다. 원수는 공관차를 향하여 사계수를 차지하고 원사는 10여만 명으로 진군의 허들을 공격하려 하였습니다. 제장들이 원수를 대적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공이 말했습니다. 나는 원수의 사람들을 잘 알고 있다. 뜻은 그러나 지략이 없다. 겉으로는 살아온 명명한 척 하나 탐이 없다. 질뜻이 많고 깜빡에 위험이 없다. 병사는 많으나 쓸모 있는 병사들이 없다. 장수들은 교만해 지금 군령이 통일되지 않고 있다. 비록 토지가 광대하고 양식이 풍부하나 우리에게 바치게 될 것이오. 조공이 예양으로 징벌하여 장패 등에 대해 청주로 들어가 제나라 북해 동안을 개파하게 하였다. 후금을 남겨 황하가에 조동시켰다. 조공이 허도로 돌아오면서 군을 나누고 간도를 지키게 하였다. 11월 장수가 무리를 건드리고 항복하였다. 요리에 봉했다고 한다. 원수는 진에서 패배한 이후 점차 공국의 지자 온당이 청주에서 사람 보내 그를 맞이했다. 원술이 합의를 통해 북쪽으로 가려 하였다. 유비 주령을 보내 이를 요거 공격하게 하였다. 때마치 원술이 병으로 죽었다. 정무각과가 공이 유비를 보냈다는 말을 듣고 조공에게 말했다. 유비를 놓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조공이 후회하고 출격하였다. 그러나 잡지 못했다. 유비는 동쪽으로 가기 전에 은밀히 동성과 모방하였다. 합의에 도착하여 마침내 서주 자서 자주를 죽이고 교병하였다. 폐에 주던면서 이후대 왕충을 보내 이를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했다. 200년 범정을 동성동인 모의가 누설되어 모두 복지고 행벌을 받아 추살됐다. 조공이 장차 친히 동쪽으로 진군하여 유비를 치라고 하였다. 제장들이 모두 말했다. 공과 천하를 다투는 자는 원소입니다. 지금 원소가 바위로 최대로 올라가는데 이를 내버려두고 동쪽으로 가시라 하십니까? 원소가 이를 튼다 우리 배우를 치면 어찌하시겠습니까? 조공이 말했다. 무릇 유비는 인글이다.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필시 구하야 될 것이다. 원소는 비록 뜻은 크지만 사실을 살피는 일에 드디다. 필시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곽과 또 공격에게 고언하였다. 아침에 동쪽에 유비를 쳐서 깨뜨리고 유비 장수 하오박을 사로잡았다. 유비는 원석이를 달아났다. 유비 처자를 사로잡았으며 유비 장수 관원은 합의에서 출탄하고 있었는데 다시 징계하여 공격하니 관과 토고하였다. 장의도 유비 편에 서서 모반하였다. 또한 이를 공포하였다. 조공이 간도로 돌아왔다. 원소는 끝내 충무를 침략하지 않았다. 199년 범 3월 원소가 역경에서 공선차를 공격해 그를 붙잡았다. 장군 동숭이 거기 장군이 되었다. 6월 원술이 죽었으며 200년 범 정월 거기 장군 동숭 본장군 왕복 원기의
중집이 저주를 주사라는 밀조를 받았으나 미래인 것을 되어 모두 죽었으면 산적이 멸명당했다고 한다. 이상 저자가 원서와의 간도 대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